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 텐데 저는 웹소설 여성향 로판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수 웹소설 강의를 몇 번 올렸어요. 브이로그랑 그런 걸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고민을 해봤어요. 지망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건데 유튜브에 주인공과 악역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서브 남주와 서브 여주에 대해 다루는 그런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망생들도 초보 작가도 그렇고 가장 만들기 어렵고 실수가 많지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면 웹소설, 로맨스, 로팡 장르에서 재미를 더해주는 삼각관계 늘 삼각관계와 독자들이 다양한 주식을 사게 해서 인기와 연동률을 꽉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서브 남주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서브 남주는 가장 중요한 거. 조금 흔들리는데 제가 침대에서 타이핑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서브 남주는 여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남주를 위해 존재한다.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브 남주는 여주와의 로맨스를 위해 있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서브 남주는 우리의 메인 남주 매력을 더욱 강조시키고 메인 남주의 질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캐릭터. 서브 남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캐리 체인지. 메인 남주는 토마, 서브 남주는 루이. 캐리 체인지가 진짜 아무와 메인 여주 아무와 서브 남주 루이
소마, K, CU 같은 그런 조합이 굉장히 좋아서 참고하기 좋은 작품이에요. 캐리캐리 체인지를 딱 보면요.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메인 남주와 서브 남주가 반대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토마는 웹소설 키워드로 해보자면 나쁜 남자, 능글남. 간단하게만 할게요. 능금날, 재벌, 3세, 사연남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루이는 착한 남자, 다정남, 짠내 나는 서브. 이렇게 들어가죠. 봐봐요. 키워드도 딱 반대잖아요. 토마 나쁜 남자고 루이는 착한 남자. 그리고 능글남인 토마와 다르게 루이는 다정남이고 메인 여주 아무의 항상 옆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소마와 KCU도 또 웹소설로 봤을 때 아주 서브 남주로 써먹기에 아주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서브 남주를 짤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나야 되지만 남주보다 잘 나면 안 된다. 왜냐? 남주의 라이벌이라서 잘 나야 되지만 남주보다 뛰어나면 안 된다. 서브는 서브다. 그러나 매력이 없으면 안 된다. 김비서가 왜 이럴까에 남주 형이 딱 비호감 서브 남주인데 비호감 서브 남주로 가면 웹소설에서는 사람 낳기 힘들어요. 비호감 진짜 안 돼요. 요즘은. 네. 그래서 잘 나야 되지만 남주보다 잘 나면 안 된다. 기억하세요. 반대 속성을 가져가니까 메인 남주가 츤드레다 그러면은 서브 남주는 메가데레로 가야 되죠. 로판에서는 기사, 서브 남주는 주로 기사가 맡아요. 제 작품도 카시안이 딱 짠내 나는 서브 남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남주와 서브 남주 분량 조절은 7대 3이다.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여주와 메인 잘못 적었다. 맨날 헷갈려. 여주와 메인 남주가 완결 직전 후반 전까지는 사귀는 거 빼고 다 해요. 이게 바로 큰 특징인데, 그러면은 독자들도 알아. 남주가 누구고 서브 남주가 누군 줄 아는데 분량 조절을 잘 해야지 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서브 남주 분량 조절은 7대3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인 남주와 서브에 확실한 차이를 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좀 어렵게 했는데 메인과 서브의 차이를 확실히 둬야 독자들이 실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작품으로 예를 들게요. 그냥 말하기도 쉽기도 하고, 작품은 메인 남주가 잘못 적었어 또. 메인 남주 알렌 외모 묘사와 메인 여주와 에피로 딱 도장 찍고 시작해요. 그러나 기사, 서브, 카시왕과 막내 왕자 레너드의 비중을 골고루 하면서 역할의 느낌도 주고, 팬들보다는 독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좋은 점이 웹소설이 지루하지가 않고 분량 조절을 저거를 잘못 적었나? 맨날 헷갈려. 잘못 적었네. 아무튼 분량 조절은 7대3. 이게 조금 제가 말을 어렵게 했으니까 다 빼고, 남주와 서브 남주는 차이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 남주는 여주에게도 영향이 끼친다는 것을 알고 짜야 된다. 아까는 서브는 여주가 아닌 남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여주가 왜 튀어 나오냐? 할 수 있는데, 일단 로맨스 여성향 장르에서는 여주가 메인이야. 거기다 여주가 남주를 만나
사랑을 이룬다. 이게 핵심 줄거리이자 소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브 남주는 양념이에요. 양념. 쉽게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양념이야. 그러면 양념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메인이 망하잖아요. 서브 남주는 양념이라는 것을 꼭은 기억해야 되고, 삼각관계를 할 거면은 서브 남주가 엄청 좋아요. 특히 서브 남주는 양념 역할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 서로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던 남주와 여주가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아주 좋은 인물이거든요. 대부분 메인 남주가 여주가 서브 남주랑 있는 걸 보고 눈이 돌아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질투심을 유발해서 더욱더 재미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메인 남주가 독보적이어야 되고 서브 남주는 무조건 조금 뒤로 가는. 하지만 요즘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서브 남주가 여주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게 하면 좋은데, 서브 남주가 여주에게 영향 가게 해 하는 것이 가장 서브 남주와 여주 관계를 올바르게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외전에서 서브 남주가 새로운 사랑을 해도 또 납득이 가니까. 그러니까 서브 남주에게 여주는 이루어지지 않는 첫사랑, 여주에게 서브 남주는 좋은 동네 오빠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 메인을 해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 속성, 지망생들이 흔히 하는 반대 속성 실수. 일단 잘 나야 돼. 그리고 남주랑 잘생겨야 되는데 다르게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이냐면, 남주가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약간 조금 아니다. 남주가 꽃미나 스타일이야. 예쁜 남자. 그러면 서브 남주는 짐승남, 듬직한 스타일로. 그리고 로판이면 머리색으로 장난을 할 수가 있잖아. 남주가
흑발이야. 흑발이면 서브 남주는 백발 또는 적발이 좋아요. 반대소성으로 다 가잖아요. 그리고 낭주가 빛속성이면 서브 남주는 어둠이나 공격 속성으로. 그리고 남주와 서브 남주는 친구 관계, 라이벌 또는 신분 차이. 로판이면 로판에서는 신분 차이로 선을 확 그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봐봐. 로판이든 로맨스든 메인 남주는 독보적이어야 되고 서브 남주는 메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양념 같은 애들인데 걔네들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 비호가 아니면 안 돼요, 웹소설은. 왜냐면 요즘 독자들은 민폐 끼치는 캐릭터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그 반대 소성을 짤 때도 이런 식으로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브 남주가 있는 작품을 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도깨비. 물론 얘네는 라이벌이나 그런 건 아닌데 남주와 서브 남주 케미를 공부하기 딱 좋은 작품입니다. 깨비랑 저승사자의 티카티카. 웹소설에서 사용하기 좋고 아니면은 약간 조금 캐리캐리 체인지나 너에게 닿기를 같은 승전물. 캐리캐리 체인지 너에게 닿기를 승전물. 그리고 이누야샤의 금강과 가영이. 얘네는 서브 여주인데 로맨스에서는 서브 여주보다는 서브 남주가 훨씬 중요해서 서브 남주는 서브 남주래. 서브 여주는 제가 다음에 영상 또 올릴게요. 삼각관계를 넣으면 훨씬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작품을 보고 메인 남주가 누구고 서브 남주가 누구며 얘네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걸 분석하는 걸 좋고 그리고 비호감 서브 남주. 얘네는 추천하지는 않는데 갈등을 일으키고 고구마 유발에 아주 좋은 애들이죠. 비호감 서브 남주는 숙제. 너에게 닿기를 해서 이기.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 안 나는데 금발, 신캐, 알죠? 누군지. 전학생, 여주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애. 걔가 비호감 서브 남주의 정석이니까 분석으로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김비서가 왜 이럴까에 남주형 얘도 스토리상 비호감 남주 이나 세탁기를 아주 잘 돌려서 참고하기 좋아요. 그리고 상속자들 복잡한 삼각관계의 정석이라서 인간관계를 어찌 꼬아야 될지 궁금하면 분석하기 좋은 작품이고, 이거는 잘 안 알려진 작품이고 결말이 폭망했지만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들 드라마인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서브 남주 유형 공부하기 딱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브 남주가 잘 만들어진 작품이 또 그래. 명탐정 코난의 메인 남도일, 서브 하인성 이렇게 해서 분석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캐릭테인지 같은 마법소녀물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드캡터 체리에서는 메인이 샤오랑 서브가 1000명이잖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가요. 이렇게. 얘네 둘이도 무슨 분석하는 카드캡터 제리는 얘네들보다는 1000명이랑 유해를 분석하면 반대 속성 설정 짝이 좋아요. 그리고 츤데레 유형 나눠서 서브 남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누야샤와 세쇼마루, 그리고 서브 남주로 써먹기 좋은 남주 유형 말투나 그런 거 참고하기 좋은 캐릭터까지 알려줄게요. 메모해요. 능글남, 그리고 연하남은 개두키드. 얘가 딱 좋아. 그리고 집착, 나쁜 남자, 상속자들의 걔 이름이 뭐였더라? 그 외에 김우빈 역할인가? 김우빈이 맞나? 아무튼 그것은 싸가지 없는 나쁜 놈, 나쁜 정교 꼴찌 걔랑 걔가 좋아요. 그리고 다정남은 너에게 닿기를 카제아야. 그리고 다정 능글 재수탱이는 백준수. 명탐정 코난의
백준수. 그리고 상처남. 상처남은 상처남을 공부하기 쉬운 게 얘가 사연남도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이건 나중에. 친데레 유형별은 이누야샤. 친데레 캐릭터가 가장 편해요. 세쇼마루, 꿈파에, 가오니, 다다다에, 우주. 얘네들 다 친데레 계통이잖아요. 그리고 케케체의 토마.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다양한 작품을 알면 설정을 참고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래, 응답하라 시리즈를 빼먹을 뻔했네. 가장 서브 남주와 메인 남주 분량 조절을 왜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응답하라 시리즈. 그것도 보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서브 남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서브 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망생 여러분은 많은 걸 얻어갈 거고 초보 작가도 많이 얻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짤 때 서브 남주 짜는 거를 많이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